안녕하세요. 입시 타파 신의 한 수의 MC 정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입시 타파 신의 한 수. 저희 프로그램은요, 급변하는 입시 제도에서 최신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요. 요즘 대학은 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입시생 여러분과 입시생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님께 입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1대1 맞춤형 컨설턴트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합격의 지름길로 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희와 상담 받으시고 대학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060-602-8000번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요. 1번은 저희와 함께 즉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2번은 24시간 컨설턴트 분들과 연결을 해서 전화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예약 상담입니다. 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늘 입시계의 마이다스 그리고 입시 전문가 컨설팅 하시는 우리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대신교육의 신준호 원장 그리고 최재영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 원장님 저번 주에 이제 방송이 처음 나간 이후에 주변에서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막상 입시 제도가 복잡하다고 말씀으로만 많이 듣던 부모님들께서 막상 저희 방송을 보시고 나서는 역시 입시 제도는 또 이 정보 싸움이 당락을 합격에 좌지우지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고요. 또 동생들을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방송을 보고 나서는 미리 준비하는 게 한결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방송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여겨집니다. 네, 신 원장님, 대신교육은 주로 어떤 컨설팅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는 입시에 대한 컨설팅을 이제 하는데 주로 이제 수시하고 정시에 대해서만 이제 한다고 부모님들이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수시와 정시에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오면 사실 학습적인 부분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 원하는 전형에 이제 지원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학습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강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학습 컨설팅까지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 오늘 전화 주시는 분들 믿고 상담을 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 번호요. 060-602-8000번입니다. 네, 오늘 벌써 첫 전화가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 아들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네. 우리 애가 끼는 많은데 공부에 소질이 없거든요. 네. 그래도 요즘 시대에는 연예인 하려면 좀 대학도 나오고 해야 돼서,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그럼 혹시 연예인을 시키시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드님께서 연예인 쪽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연예인 쪽으로 하고 싶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대학을 어떻게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예. 혹시 생각해 두신 과가 있나요? 경영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연예인도 하고 싶고 경영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일단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사전에 지금 어머님께 여쭤본 정보들이 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님 미리 들어온 정보를 보니까 모의고사가 지금 전체가 다 5에서 6등급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정시로는 대학에 지원해서 가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나 이런 거 좀 알아보려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정시는 안 된다고 보고 수시에서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전교회장을 한번 한 게 있네요. 그럼 이제 전교회장을 했으면서 또 상도 몇 개 받았었고 또 봉사도 한 게 있으니까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요? 근데 이제 내신이 2.2등급 정도 되는데 어머님 이제 지금 아드님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그렇게 우수한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네. 2.2등급이라 그러면 그렇게 성적이 좋다고 볼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전교회장을 빼놓고 나머지 또 좋은 스펙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서울의 어떤 상위권 또는 중상위권 이상의 입학 사정관을 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님 뭐 특별히 대학을 생각해 놓은 거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뭐 특별히 생각한 건 없고요. 워낙 성적이 안 좋으니까 예. 어떻게 해서라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나 싶어서요. 지금 제가 조금 추천해 주고 싶은 것은 네. 서울에서로 보자면 일단 명지대나 또 삼육대, 또 세종대, 서울과기대 정도 그 정도 수준의 대학이면은 네. 실제로 좀 지원을 충분히 해서 우리가 최초에 합격을 하거나 또는 추가 합격하는 것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잘 써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원 전략이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정도 수준의 대학을 가지고 정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네, 프로그램 어떤 건가요? 네, 지금 말씀을 여태 들으셨잖아요, 어머님.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아까도 말씀 들으셨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수시에서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명지대, 삼육대 정도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럼 교과 성적하고 서류 성적하고 전체로 놓고 보면 학생이 조금 최초 합격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명지대 같은 경우 옵티머스 리더 전형, 네. 삼육대는 리더십 전형에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 합격은 최초 합격의 확률을 저희가 한 85% 정도 보면 추가 합격은 경쟁률을 끝까지 좀 고려하셔서 원서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합격 같은 경우는 한 50% 내외에 최초 합격은 아니어도 끝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쓰셔야 될 것 같고, 이 케이스는 이제 서울과기대나 세종대 정도는 추가 합격의 개연성이 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어머니 지금 전문가분의 의견 들으셨는데요. 네, 이거 좀 적으셨어요? 네네. 네, 지금 약간 성적은 안 좋지만 네. 지금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대학이 있잖아요. 네, 이 정보를 굉장히 어디다 흘리지 마시고 이제 자녀분과 함께 상의를 해보신 후에 신중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 입시 전쟁이라는 얘기가 있죠. 입시생들이 정말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번 연도만 해도 수험생이 한 66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대학의 문 앞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 정말 고민되고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저희 프로그램에 상담 주시면서 합격의 지름길로 가는 길을 좀 빨리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희 딸, 제가 지금 거주하는 데가 지금 충청도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딸은 인서울권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해요. 네. 아시다시피 등록금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에 있는 뭐 충남대나 충북대 같은 국립대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또 뭐 아이 미래를 생각하자니 또 아이들을 하는 게 또 좋을 것도 같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 지금 전화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인서울 쪽에 있는 학교가 더 나을지 아니면은 충청 쪽에 있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좋은 어떤 그런 학교가 좋을지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건가요? 네. 네. 지금 만약에 지금 제 아이 성적으로 인서울권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례지만 지금 따님분의 그 교과 성적이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시는 2.3등급 정도 나오거든요. 2.3등급이요? 네. 그러면 지금 수시 쪽 생각하시는 건데 어떻게 또 따로 준비하시는 건 없으세요? 수시도 좋고 지금 모의고사도 그냥 아주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도 평균 한 2.5등급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지금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하신 부분 상담으로 도와드릴게요. 네, 신준호 원장님.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어머님.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조금 차이가 나는데 모의고사가 수학이 1등급이고 영어가 3등급이고 이제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어랑 과탐이 2등급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정시로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결정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논술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또 학교에서도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술 위주로 진행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와 학교 밖에서 좀 경시대회나 이렇게 상을 받은 게 좀 있다고 아까 제가 들었거든요. 예, 수학 경시대회 받았고요. 네. 그거 외에 몇 개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시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공계통 아까 화학 쪽을 좀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서울에서도 지금 정도면은 한 중위권 대학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영어만 올린다 그러면 뭐 건국대 정도 수준에서 뭐 숭실대학교 이 정도 수준에서 정시에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네. 그럼 서울에 있는 여대 쪽은 가망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대보다도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더 좋은 데가 좋죠,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논술 전형에서 조금, 그러니까 즉 수시에서 조금 세게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향 지원 하나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논술 전형이라는 게 이제 수능을 잘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수능을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선발 정도로 해서 뭐 고려대나 뭐 서강대 뭐 이런 상위권 대학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원서는 수능을 좀 잘하는 경우에 또 이 어떤 비교과 성적이 좋으면 이렇게 쓰는 전형이 있어요. 한양대 글로벌 한양 같은 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 쓰시고 또 서류 플러스 또 수능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한양대 요 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네. 네, 말씀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제반적인 건 다 알고 계시니까 정시 성적이 상대적으로 정시 때 좀 유리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 수시 원서를 쓰실 때 최초 합격이나 좀 낮춰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 합격에 대한 개연성 있는 위주로 학교를 좀 살펴봤습니다, 어머님. 네. 분명한 건 그 정시 때 계속 공부하고 있고 또 이과생이고 또 여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정시 때 좀 높게 갈 확률이 높아 보여요, 어머님. 그래서 수시 합격하면은 정시 때 그 기회조차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수시는 좀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추가 합격의 개연성이 있는 좀 소위 말해서 좀 높여 쓰는 그런 전략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또 서강대, 성대, 연대, 중대 같은 경우는 논술에 해당하는 또 일반 전형 요 비중이 큰 거를 좀 넣어 보니까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한 경합 정도, 경합이라고 하면요. 아까 경쟁률을 끝까지 좀 고려하셔서 원서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위권 대학일수록 과별로 편차가 심하지 않을까요? 학과별로요, 어머님. 네, 학과별로 학생들의 호불호가 좀 있죠. 그 여학생이 또 공대나 또 자연과학부나 이렇게 좀 원하는 게 좀 다르긴 해요, 어머님.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여학생이면 문과 학생들보다는 이과 쪽은 좀 더 그 합격의 개연성이 훨씬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 또 학과에 대한 그 전도 이런 거 좀 다 고려하셔가지고 원서 쓰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머니 전문가님의 의견 들으셨죠?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완벽한 입시 전략에 판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떤 건가요? 그 대학별 모집 요강을 그 각 대학별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 한꺼번에 뭐 볼 수 있는 어떤 사이트가 있을까요? 이거 저도 궁금하네요, 원장님. 대학별로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ebsi.co.kr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거기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 보시면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 게요. 저도 아까 보니까 합격 신호등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떴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은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 뭐 1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합격을 하는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논술 수준이라든지 또는 학생부의 어떤 수준 또는 비교과라든지 여러 가지 적성 수준에서 저희가 최적의 어떤 합격 수준을 찾아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한 거고 또 지금 바로 전화가 오는 대로 거의 상담을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정리를 해놔서 최초 합격이냐 또 추가 합격이냐 또는 이건 지원하지 않는 게 좋으냐 이렇게 네. 금방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오랜 기간에 어떤 노하우가 쌓여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네. 예, 통계에 의한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신뢰하고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입시 타파 신의 한 수를 보고 계십니다. 입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십시오. 입시 타파 신의 한 수입니다. 아래 번호요. 060-602-8000번입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중2 때부터 네. 입학 사전관제 준비를 해왔어요. 아, 네, 자녀분이요? 예, 출결도 좋고요. 아, 출결 좋으시고요. 네. 네, 봉사활동도 한 4년째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고요. 네. 학교에서 열리는 100일장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열리는 100일장이며 대학에서 열리는 100일장 속에서도 네. 수상 경력이 있어요. 아, 네. 좀 스펙이 고려대 좋으시네. 네. 국문학과를 갔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예. 네, 어머니 그러면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교과 성적은 어떤가요? 1점 한 4등급 정도.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러면은 모의고사 등급도 한번 여쭤볼게요. 국어는 1등급, 네. 수학은 3등급, 네. 영어 2등급, 네. 사탐은 4등급이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신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입학 사정관 준비를 중학교 때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 입학 사정관제 전형에서 우리가 그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할 때는 최근 3년 것에 대한 내용만 갖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100일장을 비롯해서 글 쓰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어머님 고려대의 지원을 입학 사정관제로 하시려면 네. 네. 고려대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아. 그래서 이건 대개 전교 1등이거나 2등이거나 이제 이렇게만 추천서를 주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지금 1.4등급 이 정도면 아마 전교 1, 2등 아니죠. 예. 예. 그러면 아마 고려대는 아마 쓰기 어려울 거예요. 예, 그래서 고려대는 못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예, 그 다음에는 제가 봐서는 이제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도 어머님처럼 100일장에서 상을 좀 많이 타고 또 자기가 또 작품도 썼고 이런 학생들이 입학 사정관제를 통해서 경희대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상위권 대학에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희대를 비롯해서 경희대와 비슷한 대학에 일단 입학 사정관제를 지금 넣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를 보니까 국어하고 영어는 괜찮은 편이에요. 네. 예,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전화했던 분도 제가 한양대 그 브레인 한양인데 제가 글로벌 한양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그 브레인 한양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문학과를 뽑진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사회과학 이쪽이나 뭐 경상계열 이쪽으로는 좀 뽑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을 잘한 학생들을 이제 뽑아주는 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선발하고 일반 선발이 있는데 우선 선발은 뭐 1등급 2개라서 안 될 것 같고 일반 선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사관을 한 5개 정도 넣고
또 한양대 그 브레인 한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넣으면 좀 더 이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입학사정관제에 넣는 것이 정시보다 좀 더 좋은 대학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그 분석은 저희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입시 내비게이션이죠? 네.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예. 네, 이렇게 학생 성적을 좀 보니까요, 어머님. 예. 그 전체적으로 정시에 비해서는 좀 예. 수시에 합격을 해야 훨씬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정시 때는 조금 치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이 갖고 있는 스펙을 좀 고려해 보면 아까 말씀드리셨던 것처럼 수시에서 조금 합격 개연성을 훨씬 높이는 그런 전략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합격 기준을 조금 더 그러니까 합격에 대한 확률을 좀 더 높여 볼게요, 어머님. 네, 그렇게 된 케이스는 일단 이제 경희대, 또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네, 요 전형에 대한 걸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오 르네상스 이렇게 뭐 서강대는 자기 추천, 중앙대는 다빈치, 한양대는 이제 브레인 한양. 이렇게 해서 조금 저희가 신호등을 돌려봤거든요, 어머님.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합격에 섹터에 있어요. 네, 이제 서강대나 중앙대나 한양대는 학생이 뭐 당연히 잘 봐야겠지만 합격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입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굳이 무리를 두고 불합격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여기를 좀 쓰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을 참고하셔서요. 이 부분의 입시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수시가 좀 더 유리하다는 점과 그리고 지금 고려대가 아닌 다른 학교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자녀분과 좀 같이 상의를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꼭 합격의 성공 이루시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거 저는요, 지금 방금 방송 이렇게 하면서 상담하실 때 놀랬어요. 이런 정보를 어디서 듣습니까? 지금 고려대에서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를 국어국문학과 전형을 안 받는다는 거죠? 학교장 추천이 아니면은 지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 넣었어요. 그 전형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격의 꿈을 접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정보가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100만 원짜리 정보예요. 여러분 전화 많이 주십시오. 아래 번호 060-602-8000번입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수원 사는 사람인데요. 네. 그 고민 내용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네. 예, 아들이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 가가지고 9학년까지 마치고 한국에 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고3인데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예. 그러면은 지금 고등학교까지 외국에서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그럼 지금 고등학교에서 성적은 좀 좋은 편인가요? 조금 좋은 편이죠. 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께 상담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신 원장님. 지금 말씀을 조금 잘못 듣고 대답하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아까 9학년까지니까 이제 중학교 과정 마친 거고,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다니신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고3까지, 고2까지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중학교까지네요.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가 영어만 1등급이고, 나머지는 사실 뭐 3, 4등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점이 좋으냐면 이제 토플을 지금 110점 맞은 게 있네요. 그러니까 또 초등학교 5학년부터 9학년까지 또 미국에 있었으니까 영어로 면접하는 건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상위권 대학을 가는 거는 좀 정시로 가는 건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예, 일단 무조건 수시로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영어 특기자 전형을 봤을 때 네. 토플 110점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잘하는 건 맞는데 네. 영어 특기자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보다는 이제 이과 쪽, 지금 이과기 때문에 뭐 아까 건축 쪽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네. 건축 쪽으로 알아봤을 때 영어 특기자로 뽑아주는 대학의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동국대, 뭐 단국대, 뭐 국민대 요 정도 수준에서 일단 건축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버님 예. 만약에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으시면 네. 문과로 지원해서 해보는 방향도 있어요. 이과에서 문과로요? 네. 영어만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서강대라든지 또는 외국어대라든지 그런 대학은 공인 성적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에세이 시험을 봐서 이제 학생을 선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뭐 경영도 좀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문과 쪽을 상위권으로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건축 쪽을 노린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국대라든지 뭐 그 정도 레벨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어 특기자로 대학을 가는 거라서 학교 내신 성적은 의미는 없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수능이라든지 또는 내신 관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네. 혹시 모르니까 토플 시험을 좀 더 봐서 성적을 올린다. 그 다음에 영어 에세이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 원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걸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좀 살펴보니까요. 네. 일단은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정시에 가면 불리한 건 당연한 사실 같고요. 안타깝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수시에 조금 전체적으로 올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버님. 네. 그래서 국민대, 네. 단국대, 동국대 이 정도의 그 전형 국제화 특기자 전공자능 우수자 전형에서 조금 저희 보니까 네. 최초 합격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한 80, 85%면 웬만한 변수가 있어도 붙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쪽은 건축, 건축공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은 그래 보이고요, 아버님. 네. 아까 네. 교차에 대한 걸 좀 언급을 하셨잖아요, 아버님. 예. 예.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상향의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이지만 네. 서강대, 외대, 한양대 여기에서 좀 이 친구가 잘하는 네. 토플 점수를 조금 더 부각을 시키는 이 전형을 조금 해보면 네. 교차까지도 고려해서 진행해보면 합격 개연성이 훨씬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지금 전문가님의 의견 들으셨는데요. 저도 근데 약간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이과에서 아까 전향을 했을 때 최 원장님 그 부분이 혹시 유리한 점이 있나요? 이과에서 아까 문과로 전향을 했을 때요. 그 동일 계열이 아닌 네네, 교차 다른 계열로 지원을 했을 얘기할 때. 때요. 네. 이게 수시와 정시를 좀 크게 나눠서도 사고를 좀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시 같은 경우에 당연히 문과 교과 성적이 덜 나왔을 때는 네. 이과로 교차 지원을 하는 케이스가 좀 있고요. 수시 같은 경우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계 성적을 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게 조금 약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토플 성적이 좀 우수하다 보니까 예. 요거 반영 비율이 좀 큰 서강대나 네. 외대나 이런 경영학부가 예. 그 토플 점수를 좀 반영 비율이 크다고 판단돼서 이 친구는 네. 그 교차 지원에 그런 전략을 좀 모색하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전문가분의 의견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드님이랑 상의를 잘 하셔서 이번 입시의 판을 한번 잘 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시에 올인하신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꼭 고맙습니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은 입시 타파 신의 한 수를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전화 주시고 계신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빨리 전화를 주셔서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빨리 입시 전략을 짜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수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름이라 굉장히 더워서 학생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용기를 내시고 힘을 바짝 내셔야겠죠. 네, 아래 번호 보이시죠? 060-602-8000번입니다. 저희 다음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시청자님. 어떤 것이 궁금하세요? 네, 저 고3 아들이 문과인데 네. 재수를 해서라도 건국대 이상 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아, 건국대 네. 말씀하시는군요. 네. 네네. 가능한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아드님께서 교과 성적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 4, 5등급 정도 나오고요. 네. 네. 그리고 모의고사는요? 모의고사는 국어하고 영어는 5등급 정도 나오고 네. 수학과 사회탐구 같은 거는 4등급 정도 나와요. 아, 네. 네, 지금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뭐 따로 준비하는 것들은 있나요? 뭐 논술이라든지 다른 부분이요? 대학별 고사 준비상은 논술은 준비하지 않고요. 네. 전공 적성 검사도 준비하지 않고 네.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환경부 장관상도 받았고요. 아, 네. 교내 경치대회 우수상하고 또 이외에 수상 경력이 많은데요. 아, 수상 경력이 많네요. 예, 봉사활동 시간도 한 600시간 정도 600시간이요? 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분석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네. 네, 학생 성적이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그 공부보다는 입사관에 대한 걸 조금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죠? 네. 네, 그리고 좀 아쉬움이 있더니 조금만 수능이나 교과 공부에 대한 걸 좀만 신경 더 써줬으면 훨씬 더 유리한 케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걸 조금 모색을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지역은 어머니 건대 이상이니까 당연히 서울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계열은 문과 학생이니까 뭐 인문, 사회, 경상, 사범 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별은 저희가 지원금은 일반 학생이잖아요. 다른 건 뭐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것 같고요. 요즘 보면은 학생이 조금 교과가 안 좋으니까 학생부도 좀 배제하고 논술 적성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준비 안 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그것도 배제하고 서류는 상당히 좋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그 수시나 정실도 준비하는 재학생들 같은 경우 한 60시간 내외 정도 준비하는데 이 친구 한 10배 되더라고요. 600시간을 했으면 좀 많이 하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조금 살펴보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머님. 예. 아까 그 재수를 해서라도 꼭 건대 이상 가셔야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머님. 아, 네. 상위권으로. 그리고 그 이하의 대학은 성에 안 차시는 거죠? 저희 네. 네. 아무튼 뭐 재수가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네, 건대 같은 경우는 좀 보면 건대는 여기 뭐 자기 추천 전형에서 학과에 상관없이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머님. 네. 일단 경영을 좀 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뭐 아시겠지만은요, 어머님. 네. 건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류가 괜찮은 학생이기 맞아요, 어머님. 네. 그리고 예. 경희대 경희대. 이제 르네상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형 이름도 참 독특한 게 많아요. 소위 얘기해서 일반인들이 이제 입학사정관 이렇게 알고 계신 케이스가 그렇죠. 많은데 학교별로 다 틀립니다. 네, 학교별로 전형이 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입사관 하면 1단계, 2단계 전형이 있을 때 서류에서 1단계 걸르고 2단계에서 면접이 또 좌지우지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을 좀 보시고 또 동국대 정도는 어떠세요, 어머님? 동국대요. 건대 미치라 싫으신가요? 좋은 학교입니다. 네,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동국대도 좀 고민을 좀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대학 위주로 조금 제가 계속 우리 사회자분하고 말씀하실 때 살펴봤어요, 어머니. 네. 봤더니 뭐 학교 대학 뜨는 거 보니까 네. 경희대 네. 또
동국대. 예. 네, 지금 그러고 제가 네. 아까 건국대 말씀하셨잖아요, 참 어머님. 네. 네, 건국대 잠깐만 봐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네. 네. 건국대가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건국대가요? 아니, 건국대가요. 지금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네네. 정말 가능한가요? 네, 이 친구가 이렇게 네. 갖고 있는 스펙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저께 저희가 상담했던 학생하고 비슷한 성적대에 있는 친구예요. 비슷한 지금 사례가 보니까.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런 케이스면은 입사관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네. 그런 전형을 많이들 몰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대학 중에 하나는 세종대는 좀 어떠세요? 세종대야. 네네네. 네, 내키지 않으시니까 뭐 빼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스펙을 갖고 원서를 좀 써보시면요. 네. 지금 어차피 교과를 지금 끌어올릴 길은 없고요. 모의고사를 뭐 수능 공부를 더해서 최저를 맞춰서 그 전형을 바꿔본다라는 전략도 남은 기간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면접에 대한 준비를 좀 여태 안 하셨어요, 보니까. 면접 준비 좀 하시고 네. 그래서 일단은 최초의 기준을 좀 둬서 네.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이 정도 수준을 좀 잡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어머니. 예. 네, 지금 전문가분의 의견 들으셨는데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학교는 좀 적어두시고 자녀분과 함께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면접을 좀 더 준비하셔야 되고 그 부분 강화하셔야 되는 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네, 입시 전략 완벽하게 짜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았어요. 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신 원장님. 네.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쓰면은 이게 좀 합격 확률이 높을까요? 보통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항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번은 대개 우리 대학에 왜 지원했느냐, 너를 왜 뽑아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만 충실해서 쓰고 예. 또 2번에서는 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느냐, 그동안에 어려움은 없었느냐, 뭐 이제 이런 거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쓸 때 너무 단편적으로 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이 학생을 파악하기가 좀 힘들죠. 네. 쉽게 말해서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입학사정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학생 스스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자기소개서 말고 또 하나 중요한 축이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건데 학교생활 기록부는 사실 학교 담임 선생님이 위주로 써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담임 선생님께서 조금 잘 안 써주시는 경우가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친분을 좀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네, 그래서 또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은 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을 다 쓰셔야 되니까 그렇죠. 학교생활 기록부를 다 기록하기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빠져 있는 아니면 좀 더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네. 입체적으로 좀 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쓰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학교 담임 선생님이 도와주시기도 하는데 네. 담임 선생님들이 작년에도 도와주셨고 재작년에도 도와주셨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표절 검색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요즘 표절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네. 너무 담임 선생님들의 그 어떤 첨삭을 많이 받으면 좀 더 이 표절에 좀 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예.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좀 전에 어머니께서 봉사를 600시간 정도 하셨는데 진짜 네.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정말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어머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봉사든 어떤 특별 활동이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그 학과에 네.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느냐를 꼭 따져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봉사는 600시간 하셨는데 네. 나는 영어 교육학과를 간다. 네. 이러면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봉사를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영어를 통해서 어떤 봉사를 하는 거를 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장애 학생이라든지 네. 또는 또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한 어떤 그런 봉사를 위주로 600시간을 하고 네. 나는 영어 교육을 전공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연계가 잘 안 되는 편이기 때문에 네.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 마지막으로는 자기소개서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면접을 또 잘해야 되거든요. 아. 네, 면접이라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느냐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한데 또 예의범절이 없거나 네. 또는 표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 면접 준비도 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어떤 활동을 할 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연계가 되느냐. 두 번째,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학교 생활부에 기록이 안 된 부분 네. 이런 거를 내가 좀 위주로 해서 입체적으로 좀 더 나를 어필을 하는 걸로 쓰는 게 좋겠다. 네. 세 번째, 면접에 대한 준비는 확실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계가 될 만한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과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플러스가 될 만한 스펙을 많이 쌓아놓는 게 좋은 거겠죠? 예, 근데 이제 스펙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한데 네. 또 하나의 스펙이라도 또 장기간 동안 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어떤 빛나는 상이라든지 어떤 결과물이 있어도 좋지만 네. 입학 사정관제라는 것은 그것을 노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하게 봐주기 때문에 나는 상을 받은 게 없다. 네. 그래도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스펙이나 상 같은 게 꼭 있어야지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정보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 이번 연도 2014년도에 최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060-602-8000번입니다. 1번으로 연결 주시면 저희와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14 입시 타파 신의 한 수. 네, 이 프로그램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14 입시타파 신의 한 수를 보고 계십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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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여기 애 때문에 학교 진로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네. 네, 어떤 것이요? 애가 무슨 공부는 열심히 하고 하는데 예. 평균 3등급 이상 안에 안 올라가지고. 그게 이제 평균 3등급이라는 게 교과 내신 등급이랑 뭐 모의고사 등급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 대학 갈 수 있나 하고. 네. 네, 혹시 뭐 자녀분과 상의를 했을 때 지원을 하고 싶은 어떤 지역이 있나요? 문과 쪽을 택하는데. 네. 네, 문과 쪽을 택하는데 근데 내신 성적이 네. 거의 한 4, 5등급 네. 정도 예. 돼가지고. 네. 그러면 지원 가능한 대학은 뭐 서울권이든 혹은 그 외 지역이든 상관이 없으신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모의고사 보면은 네. 성적이 국어는 뭐 한 3등급 나오고 수학은 4등급, 네. 영어는 거의 한 3등급 나오고 사회탐구 같은 거는 뭐 거의 2등급 나오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보세요, 신 원장님? 지금 아버님이 이제 사전에 좀 정보를 남겨주신 걸 좀 검토를 해보니까 네. 예. 수시에 대한 준비는 거의 안 하셨네요, 아버님.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논술, 뭐 적성, 뭐 입사관에 대한 서류 면접, 뭐 공인 성적 이런 거 하나도 준비가 안 됐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맞나요? 예,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특별한 어떤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예. 만약에 수시에서 대학을 가려면
내신 성적, 즉 교과 성적으로만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버님. 네. 근데 지금 아까 내신 성적이 4에서 5등급 그러니까 4.5등급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면 그렇죠. 예, 이 내신 성적만으로 가려면 사실 충청 이남권 정도에 지원해야만 돼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지금 사회탐구는 2등급, 또 수학이 4등급, 나머지 3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님 수시로는 사실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수시에 원서를 6개를 넣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원서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서를 넣으면 아버님, 부모님도 뭐 그러시겠지만 학생도 기대를 갖게 돼요. 수시에서 혹시 합격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를 갖게 되거든요. 네. 근데 출석 이런 거는 결석 같은 거는 아주 좋거든요. 네. 네, 좋고 근데 이제 아직 논술하고 이 면접거를 이런 거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버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그 아드님이 준비하기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만약에 수시를 간다고 하면은 전공 적성 검사 정도 준비해 볼 만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공 적성 검사를 준비하려면 하루에 2시간 정도 이상씩은 공부를 해야 돼요, 매일. 그러면 결국은 수능 공부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전공 적성 검사 준비를 해서 수시에서 붙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괜히 정시에 대한 수능 공부도 못하게 되는 꼴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버님께서 보시기에 이 학생이 수학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국어랑 영어랑 사회탐구는 나름대로 뭐 2등급, 3등급 나오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정시에서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대학에 충분히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어요. 아, 조금 높을 수 있나요? 충청보다? 예, 그런 대학은 저기 수원 경기 쪽이네요. 네네, 경기도에 네네. 뭐 강남대라든지 뭐 용인대 뭐 이제 이런 대학이 있어요. 수원대 이런 대학이 있는데 그 서울에서도 3,6대가 수학을 반영하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혹시나 학생이 수학보다 이제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탐구를 많이 해가지고 좀 잘 나오게 되면 좀 더 뭐 홍익대라든지 뭐 또 뭐 광운대 이런 데도 넣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적성 준비를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시에 대비해서 국어랑 영어랑 사회탐구를 좀 더 올리고 그래서 정시에 대한 공부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좀 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메모 좀 하게요. 네, 메모하셔야죠. 지금 그래서 너무 중요한 정보입니다. 학생이 지금 공부하다가 성적이 잘 안 올라간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공부 방법에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바꿔줌으로 해서 성적을 올리는 그런 공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학교에서 그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사회탐구 선생님한테라도 가서 선생님 제가 점수가 지금 이만저만 나오는데 제가 뭐 1등급이나 만점은 목표는 아니고 지금보다 한두 개씩만 더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이런 학습에 대한 컨설팅을 좀 요구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네, 지금 전문가님의 의견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메모했습니다. 네, 아드님과 상의하셔서 이번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점심까지 잘 준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님께서 굉장히 목소리가 밝아지셔서 저까지 마음이 좀 안정되고 편안해집니다.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을까요? 걱정 많으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가 상담을 의뢰하고 또 이야기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입시 타파 신의 한 수. 저희 오늘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요. 벌써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정보들 좀 유익하셨나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 보이시죠? 060-602-8000번입니다. 2번은 24시간 컨설턴트 연결이니까요.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연결해 주시면서 상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대신교육의 신준호 원장님 그리고 최재형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